이제는 막 하는 짓 보면 역겹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아니 근데 실제로 반응들이 그래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거의 다 건넌 게 아닌가 싶으니. 자, 최근에 다들 뉴스 보셨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상 잘 돼서 회생기에 노린다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안녕했습니다. 쌍용 어쩌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하더니 진짜로 회사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응원해주던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돌아섰죠. 너네가 잘 돼야 한다, 파이팅이다 이러던 사람들도 이제는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냥 망하래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오늘 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이미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쌍용차는 계속 위기였죠. 티볼리가 잘 팔려서 효자노를 톡톡히 하더니 그 위에 있는 형놈들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티볼리만큼 힘을 써줘야 하는데 그냥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 이렇게 이상한 별명만 생기게 했죠. 쌍용차 관계자와 인터뷰했을 당시 이야기 해드렸었죠. 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많이 팔려야 한다. 이 말은 즉 티볼리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회사 성장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티볼리를 그렇게 많이 팔아먹고 왜 앓는 소리 하냐? 이런 의문 품으신 분들한테 필요한 답변이겠네요. 물론 티볼리 덕에 2016년에는 적자를 면했지만 이때만 빼면 10년 동안 적자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대출 1650억 원을 갚지 못했고 결국 11년 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인드라는 쌍용차 넘기겠다고 하고 HAH는 쌍용차 살릴 것처럼 기사 나오더니 알고 보니 우리나라 수입차 딜러사보다도 못한 회사인 게 들통났고요. 이미 이 회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빠이빠이 했습니다. 결국 쌍용차도 난리, 쌍용차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도 난리가 난 상황이고 회사 존폐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겁니다. 왜?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곧 대중이고 쌍용차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잖아요. 이 반응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보죠. 사람들의 반응,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쌍용차가 신차를 출시한다거나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와도 그래 너네가 잘 돼야 현대차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 잘 커서 현대차 견제하자부터 시작해서 응원한다. 잘 되길 바란다. 뭐 진짜 쌍용차 댓글창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훈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세금 퍼주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얘는 정말 정리해야 한다. 뭐 가망이 없다. 심지어는 차라리 빨리 망해라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뀌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미 한국 GM 사태 때 산업은행의 힘을 빌려줬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발전이나 성과가 없고 쌍용차는 그래도 티볼리 이후에 신차들을 경쟁력 있게 출시하나 싶더니 디자인 논란, 가격 논란, 결국 판매량은 현대차 견제는커녕 그랜저 한 대보다도 전체 판매량이 안 나왔습니다. 이러니 믿는 도끼에 더 이상 발등 찍기 싫은 거죠. 수많은 반응들 중에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게 노조에 대한 반응입니다. 최근 쌍용차 노조가 이런 말을 했죠. 지난 11년간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켰듯 다시 생존의 기회가 온다면 소형 SUV 시대를 연 티볼리처럼 국민의 사랑받는 차량 개발로 보답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2의 티볼리를 만들 테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래로입니다. 얼마나 더 기회를 줘야 하냐? 시대를 따라갈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생존한다는 거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심지어는 뭐 이제 저런 소리 듣기도 역겹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의 최근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일이 사실 흔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낯설지도 않습니다. 자, 이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슨 전쟁이 난 것 같죠? 이건 80년대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시절도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 경기도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명 쌍용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건이죠. 2009년 5월 22일부터 77일 동안 화염병도 날아다니고 폭력은 기본이고 결국 공권력까지 투입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뉴스도 많이 나왔고 이 기간 동안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많았죠. 이 사태가 왜 일어났었나요? 1997년 IMF 이후에 몇 번 위기가 있었던 쌍용차가 2002년 공적 자금 덕에 겨우 위기를 면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이 됐고 핵심 기술과 핵심 연구원들을 이 상하이차가 빼돌려가 버렸죠. 결국 2009년 1월에 법정 관리 신청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여기에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큰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배경 자체는 지금과 매우 비슷하죠. 마인드라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11년 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그리고 지금 그 어떠한 것도 거들떠보지를 않으니 결국 또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또 10년 전 그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뭐 노조원들 강력 진압부터 시작해서 기무사가 공장 사찰한 내용, 국정원도 개입했다는 내용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들도 엮이면서 더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후 2018년에 노사 양측이 해고 노동자 119명을 복직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작년에는 복직자들이 평택공장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기로 했죠. 위기가 있다가 어떻게 위기만 잠깐 모면했다가 큰 돌파구 없이 다시 위기가 찾아왔고, 이 위기를 잠깐 모면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비슷한 위기가 또 찾아온 겁니다. 이러니 보는 사람들은 기회를 줘도 더 이상 크게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최근에 쌍용차 노조위원장이요, 제2의 티볼리를 만들 테니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불과 지난달에 1월 21일이죠. 이때 쌍용차 노조가 임금 지원 지급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때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가 반발을 했죠.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반대 집회도 열었고 항의 서한까지 전달했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또 이번 달 5일에는 쌍용차 노동자 임금 50%를 2개월간 지급 유예했다면서 이제 와서 쌍용차 피플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정부에 호소합니다. 아니 이건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건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쌍용차가 어려운 건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되라고 응원도 해줬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이렇게 나오던가 해야지, 문제가 터지고 회사 넘어가려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회를 대체 언제까지 줘야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회사도 딱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쌍용차 경영 상황도 보면 참 말이 안 나오죠. 매출은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비슷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40억이던 게 순식간에 마이너스 2,800억 수준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생산직 관리도 결국 회사가 하는 거지만 근데 또 하긴 이런 거 보면 현대차랑도 좀 비슷해요. 그렇게 노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딱히 뭐 회사에서 건들지 못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죠. 이거는 생산직뿐만이 아니라 회사도요. 공장도 계속 중단되기를 반복하고 회사에 지금 현금이 없어서 부품사에 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쌍용차를 인수해 가려는 회사도 없고요. 구조조정이 된다고 해서 뭐 위기를 면할 수 있다는 말도 쓰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산업은행이 조금 나서줘야 위기를 잠깐이나마 모면할 텐데 쌍용차 협력사 직원들이 지금 정부 지원 없으면 다 도산한다고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산업은행도 지금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피플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투자와 지속 가능한 회생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면 진짜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쌍용차가 지금 거의 듣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쌍용차의 행보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이게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내에 현대기아차만 있고 다른 브랜드는 경쟁 상대가 없으면 지금도 독과점 기업이라고 정부가 인정할 정도인데 전혀 건강한 시장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제 쌍용차를 향한 여론까지 많이 돌아선 상태라서 혹시나 회생을 한다 한들 그 외의 것들을 많이 되살려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정주영 회장의 말이 여기에도 맞아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결국 사업은 망해도 신용은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말, 쌍용차가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쌍용차의 역할은 분명하죠. 적절한 경쟁 관계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더 싸고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글쎄요, 앞으로 미래보다는 당장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좀 빨리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오토포스트 시선 집중이었습니다.